이 환자분 한번 보시면 31번 치아가 잇몸이 완전히 내려가서 이 뿌리가 다 드러났죠. 치은 퇴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예전에 교정치료 끝나고 나서 고정식 유지장치를 안쪽에 붙여놨는데 그게 뒤틀리면서 치아들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뼈를 아예 벗어날 정도로 많이 움직인 거죠. 그러면은 치아들이 뼈를 벗어나게 되면은 잇몸이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안녕하십니까. 81TV 교정과 전문의 강시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교정이 끝나시면 우리가 고정식 유지장치라고 해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철사를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장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붙여놓으시고 정기검진을 안 가시는 분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유지장치가 뭐냐? 왼쪽처럼 이렇게 덧니가 있는 치아를 이제 교정치료를 통해서 가지런히 해놓고 다시 틀어지지 말라고 안쪽에 이렇게 얇은 철사 하나 붙여놓게 되거든요. 이런 걸 이제 고정식 유지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교정이 끝났을 때 치아가 다시 더 틀어질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 치아와 잇몸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들으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치아고요. 빨간색 부분이 잇몸, 요게 이제 잇몸 뼈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막 선들이 그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치은 섬유라고 하는 콜라겐 섬유들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섬유들이 치아와 잇몸을 굉장히 많이 여러 개 연결을 하고 있는 형태로 치아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런 치은 섬유 혹은 이제 콜라겐 섬유들이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아가 이동을 하게 되면 치아들을 원래 방향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이런 섬유들이 당김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섬유들이 다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치아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섬유들이 뭐 계속해서 당기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재형성 혹은 리모델링이 되면서 자리를 다시 잡게 되거든요.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이들이 제 위치로 돌아가면서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식 유지장치를 붙여놓고 유지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형성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대략적으로 한 1년 이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기간을 우리가 유지기간이라고 부르고요. 그 유지기간 이후를 유지후 기간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유지기간 한 1, 2년 있다가는 고정식 유지장치 떼도 괜찮냐? 고정식 유지장치를 제거해도 이가 움직이지 않느냐?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씹는 힘에 의해서 치아들은 지속적으로 앞쪽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앞쪽으로 힘을 받으면 앞쪽에 있는 앞니들은 우리가 덧니가 생긴다든지 비뚤어질 수 있는 힘을 언제든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정을 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나이 들면 주름이 지듯이 이도 나이 들면은 자연스러운 증령에 따른 변화로 약간의 비뚤어짐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유지장치를 붙여놓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들을 나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지장치는 제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고정식 유지장치는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는지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이 얇은 거 세 가닥을 이렇게 꼬아서 만듭니다. 굉장히 이렇게 나선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경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0.018인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0.46mm 정도, 1mm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 정도의 얇은 철사를 치아 안쪽에 이렇게 굴곡지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고정식 유지장치를 이에 붙여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앞니에다 보통 고정식 유지장치를 붙여놓는데, 앞니로 뭐 딱딱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을 씹게 되면은 고정식 유지장치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락을 하게 되면 치아들을 잡아주질 못하기 때문에 재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꼬아있는 철사들이 펴지면서 치아들이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틀리게 되면 치아들이 뼈 밖으로 어떤 경우는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치은 퇴축이 온다든지 탈락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환자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대 여성 환자분이신데 재교정 치료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앞니가 뭔가 이상하죠. 교환면 이제 씹는 면에서 봤을 때 하나는 앞으로 나가 있고 하나는 안으로 들어가 있고, 교정 치료가 끝났을 때는 분명히 앞니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유지장치를 붙여놓고 정기검진을 안 가는 거죠. 보면 안쪽에 이런 유지장치가 이렇게 붙어 있죠. 철사가 꼬여진 게 풀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앞니가 두 개가 각도가 틀어지고 뒤틀린 듯한 모습을 보여서 재교정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CT 사진인데, 보면은 이제 두 개 치아의 뿌리를 보는 건데, 이 뿌리가 두 개가 많이 벗어나 있죠.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고 이렇게 굉장히 뒤틀려 있는 모습인데,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유지장치가 꼬여 있는 게 풀리면서 이렇게 뒤틀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유지장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재교정 치료를 통해서 두 개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맞게끔 했고요. 교환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뒤틀렸던 것이 다시 맞아졌죠. 재교정 치료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다시 재교정 치료를 받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교정 치료를 통해서 문제없이 해결이 되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환자분 한번 보시면 31번 치아가 잇몸이 완전히 내려가서 이 뿌리가 다 드러났죠. 치은퇴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예전에 교정 치료 끝나고 나서 고정식 유지장치를 안쪽에 붙여놨는데 그게 뒤틀리면서 치아들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뼈를 아예 벗어날 정도로 많이 움직인 거죠. 그러면은 치아들이 뼈를 벗어나게 되면은 잇몸이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 환자분 CT를 한번 보시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 밖으로 이 치아의 반절은 거의 벗어날 정도로 치아가 많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가 없으니까 잇몸은 이렇게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줬듯이 이러한 변화들이 사실 천천히 굉장히 벌어지기 때문에 교정 치료가 끝났어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정식 유지장치를 안쪽에 붙여놓으면은 안쪽에 시력 침착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스케일링도 좀 같이 진행을 하시면 건강한 잇몸을 오래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유지장치가 이제 환자분들 생각하시기에 내가 교정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교정이 끝났는데 또 뭔가를 붙여놔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과에서 뭐 리프팅 시술 같은 걸 하게 되면 주름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주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방법이 있어서 리프팅을 한 번 하고 주름이 다시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하시겠죠. 이 고정식 유지장치도 치아를 가지런히 해놓고 그 가지런히 해놓은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교정이 끝나고 고정식 유지장치를 붙이고 계신 분이라면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가셔서 가지런한 치아를 건강하게 부작용 없이 오랫동안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